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이 어제 성대하게 진행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활동 모습을 담은 10여 분짜리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걸음걸이로 걸어와 준공식 단상에 올랐고 공장 준공 테이프도 직접 끊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이 끝난 뒤 수용원들과 완공된 공장 시설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계속 담배를 피는 모습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지시를 내릴 때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은 대부분 표정이 밝았습니다. 준공식에 모인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 수행 간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달 11일 평양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생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고 그 뒤 미국 CNN 방송이 김 위원장 위중설을 보도하는 등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며 건재를 과시함에 따라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설까지 제기됐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정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사이 정치권에선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태영호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탈북 이후 북한 인권단체를 운영했던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라고 했고 어제는 사망을 99%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매번 밝히기 어렵다며 믿을 만한 정보통이라고만 했습니다. 주영 북한공사 출신의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사망설, 위급설 등을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경제, 안보,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이 초래된 점을 언급하면서 대북 정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태영호 당선인은 오늘 결과적으로 분석이 다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오전 모두 진화됐습니다. 현재는 뒷불 감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주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 불길이 모두 잡히면서 간간히 보이던 연기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불에 탄 나무 등 산불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고성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지 12시간 만입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에는 잔불 진화도 완료됐습니다. 이번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8시쯤입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뒤 거센 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번졌습니다. 밤새 인력 5천여 명, 진화 차량 400대 이상이 투입돼 산불 확산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어 오늘 날이 밝자마자 산불 진화 헬기 39대를 투입해 불길을 빠르게 잡아냈습니다. 이번 불로 현재까지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 한 동을 비롯
비롯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6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불길이 잡히면서 밤새 대피했던 마을 주민과 군인 등 2,200여 명은 귀가하거나 복귀했습니다. 이 큰 불길은 잡았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여전히 바람이 불면서 이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 산불 현장에선 뒷불 감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산림당국은 헬기 한 대와 인력 800여 명을 투입해 오늘 밤 늦게까지 뒷불 감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고성에서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 산불 진화가 완료된 데 대해 밤새 강풍 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은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공무원과 잘 대피하고 피해를 막아준 주민께 감사하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신속히 산불 대응에 나선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1,780명입니다. 어제보다 6명이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치료가 끝나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9,000명을 넘어서면서 완치율은 이제 85%로 높아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일별로 분석해 보면 최근 들어서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10명대로 줄었고요. 29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검역과정에서 3명, 그리고 서울과 인천, 부산 지역에서 각각 1명씩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이틀 만에 또다시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해외 유입 사례 꾸준히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감염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도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인데요. 오늘 기준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 수는 1,081명으로 그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1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전파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역시 해외 유입이 6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병원이나 요양병원 관련 지역 집단 발병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뿐만 아니라 주말을 맞아서 종교시설 등지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최근 야외 활동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삼가야 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단체 여행은 자제하시고 휴게소나 식당 같은 혼잡한 곳을 피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방역당국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 수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의 특례 수입 조항에 해당하면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라며 코로나19 중증 환자 등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 43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 진단검사를 한 결과 종사자와 환자 등 6,500여 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단검사는 검체 치약 검사 방법, 이른바 풀링 검사법으로 이뤄졌습니다. 5명에서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요양기관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조기 검사에서는 검체 치약 검사 방법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해외 입국자는 전주보다 소폭 줄어 3,400여 명으로 우리 국민이 7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은 20% 정도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4월에서 6월 사이 집중되는 선사들의 교대 선언 증가와 기업인 상호 교류로 입국자가 늘 수 있어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감염이 확산한다면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제주에는 현재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부 관광지에서는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카약을 타고 푸른 바다 위를 누비고 카페가 밀집된 해변엔 렌터카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지만 관광객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관광지를 찾은 초등학생의 눈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안 쓰는 어른들 보면 조금 불편해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관광객이 늘자 한 마트는 자구책을 마련했을 정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 갖고 오셨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출입을 막는 건데 세정제로 카트 손잡이를 닦고 손을 소독한 뒤에야 마트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혹 관광객분들이 안 쓴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너무 속상하고 그분들이 정말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착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당초 예상치 8만 명을 크게 넘은 12만 명. 어린이날까지 아직 사흘 동안의 연휴가 남아있어 초긴장 상태인 제주는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입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여부를 내일 결정합니다. 정부는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고강도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썰렁했던 극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황금 연휴 첫날인 그제는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관객 10만 명이 넘은 건 지난 3월 14일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서울에서 확진자가 0명인가 한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좀 완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마음을 좀 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긴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연휴를 맞아 나들이에 나선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돌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됩니다.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거리두기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방역 당국은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백신이나 일반적인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 방법이 효과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난 뒤 2주간의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공공 야외 시설이 개방된 데 이어 오는 6일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국 24곳 국립문화시설도 조심스럽게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39만 명에 대해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16개국 언어로 안내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은 국가 결핵검진 사업과 연계해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나머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데요.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까지 김용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최소 2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주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고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도와줍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8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현장에서 오늘은 현장 정밀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은 기자, 먼저 이번 수색 작업의 목적부터 살펴보죠. 네, 이번 수색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어제와 그제 2차례 이뤄졌던 현장 감식과는 별개의 작업으로 훼손된 사망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소지품이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찾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7시간에 걸친 수색 작업에서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유해 2정과 휴대전화 1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수거한 휴대전화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재 현장에서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에는 굴착기 2대와 경찰 과학수사요원 13명이 투입됐습니다. 먼저 굴착기가 건물 내부에 쌓인 대형 화재 잔해물을 걷어내면 과학수사요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원들이 타고 남은 재 등을 채로 걸러 유해 여부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수색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DNA 조사를 통해 사망자 38명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던 9명 중 8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신원 미확인자 1명의 DNA 검사 결과도 오늘 안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기와 산소 절단기가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지하에 유증기가 쌓여 있었다면 작은 불티에도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경찰도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우레탄 폼 작업을 지하 1층에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건물 구조상 지하 1층과 2층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일종의 복층 구조라 지하 1층 우레탄 폼 작업과 산소 용접기 등이 지하 2층에서 발견된 게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수거한 산소 용접기와 산소 절단기 그리고 전기톱 등 공구류 13점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당시 9개 업체 78명이 현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동시에 진행돼서는 안 되는 작업이 이뤄졌는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관계자 15명을 출국 금지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생자 10명을 부검했고 체열 검사로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3명을 더 부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얼마 전 서울 동작구에서 70대 할머니와 10대 소년이 숨진 채 장롱 속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사건 용의자가 검거돼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속 살해와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경찰 추적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A씨 검거 당시 모텔에서 함께 있던 여성도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가량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살해한 동기와 시신 유기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계획하셨던 겁니까? 법정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앞서 A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다세대 주택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시신 2구를 발견하고 A씨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을 자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사건의 주된 용의자로 A씨를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선 일본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민간 검사 업체인 보건과학연구소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38건이 잘못 판정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검사인데 모두 음성이었지만 양성으로 잘못 판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차량 탑승 검사,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채취한 검체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업체가 5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번복하자 현장 조사를 벌여 33건의 검사 오류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시약을 준비하고 검체를 혼합하는 일을 한 명이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요코하마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지켜 검사했다며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성으로 잘못 판정된 이번 사례가 전체 확진자 수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치현 위생연구소는 지난달 코로나19 음성인 검체 24건을 양성으로 잘못 판정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양성 환자 검체가 음성 환자 검체에 섞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0명에 이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느슨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할지 계속 강력한 제한 조치를 유지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미시간주에선 총기를 든 시위대가 제한을 풀라면서 의사당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시간주 주도 랜싱의 주의사당에 시위대가 진입해 구호를 외칩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돌격소총에 방탄조끼까지 갖춰 입고 의사당 회의장을 둘러쌌습니다.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Yes, you do have a right to fight for your inalienable rights. 하루 전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 행정명령 시한이 끝났는데 위트머 주지사는 그 기간을 다시 28일간 연장했습니다. 의회는 시위대 요구대로 주지사 명령을 무효로 할 것을 의결했고 주지사가 제한 연장을 고수할 경우 법정까지 갈 태세입니다. 주지사는 제한을 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강경합니다. 이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생활이 되돌아오길 바라는 만큼 주지사가 만나서 타협하라는 겁니다. 시위를 부추기듯 미시간을 해방하라는 트윗을 지난달 올린 데 이어 미시간주를 콕 집어 또 트윗을 올린 겁니다. 역시 시위대 편을 드는 듯 하면서도 책임은 주지사에 있음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당시 민주당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을 비판하는 전국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시간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4만 1,000명, 사망자는 3,700명에 이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우한 연구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래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로 세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Have you seen anything at this point t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But we're going to find out. You'll be learn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부채 일부를 무효화하거나 주권 면제를 박탈하는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등으로 재선 불투명성이 커지자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미 국가정보국 발표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는 중국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 것에 비해 부차적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because they're like the public relations agency for China.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와 런던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서해안과 호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호남과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된 상태인데요.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구름은 호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처럼 호남,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먼저 오후에 서쪽 지방과 중부 지방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에서 최고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지방에 5에서 2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충청과 남부 지방은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역시 오늘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부산과 창원이 18도,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부근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동해상과 남해상도 비교적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